자, 박시동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소장님, 네. 소장님도 이게 가슴이 답답하시죠? 너무 답답하고요. 네. 10초에 한 번씩 욕이 나와요. 아 진짜로요. 예. 가만히 있다 보면은 언제 선거 나오나. 가만히 있다 보면 또 최상목이 생각하면 또 뚜껑 열리고. 그래서 이 사실 예. 이 사태의 근원에는 우리 최상모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최상모기. 아, F킬러로 잡아 최상모기. 최상모기. 예. 아니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입니까? 아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정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사실은 지금 뭐 헌재가 이미 이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국회가 임명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 아니 근데 3명이 통과가 돼가지고 예. 그중에 2명만 고르는 건 또 무슨 기준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뭐 신인가 봐요. 예. 아니 그 저기 조한청이나 정계선 두 분은 들어갔잖아요. 네. 두 분이 그거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상하면 다 이상한가 보죠. 예. 야, 아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지가 뭐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서울 법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꼭 서울 법대 나와야 합니까? 예. 어? 상식이죠. 아, 이게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놈은. 어? 이제 사실은 이제 법과 판결에 따라서 공무원은 이걸 해라라는 예. 의무가 있는데 그걸 예. 안 한다. 예, 그거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죠. 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보통의 공무원들이 이런 정도로 직무유기를 할 수 있나? 명명백하게 드러난 어떤 상부의 명령, 법원의 판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불가능합니다. 네. 감사 들어가잖아요. 바로 옷 벗어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상상이 아예 공직사회에서는 불가능해요. 예. 자기가 지금 어쨌거나 최고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법에 의해서 헌법에 예. 의해서 명령된 얘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을 상대로 너네들은 헌법 잘 지켜라.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멘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최상목이가 예. 그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임명하라 이렇게 판단을 받고도 지금 20일 넘게 그렇습니다. 거부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한덕수 탄핵이 뭐 말하자면 기각돼 가지고 네. 되돌아온다. 네. 그 한덕수가 되돌아온다. 네. 그 순간은 이제 더 이상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을 임명했고 예. 마은혁은 안 했잖아요. 네. 만약에 한덕수가 돌아온다. 네. 근데 그 사이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다. 네. 그럼 최상목은 빼박이야. 그렇죠. 쉽게 말하면 빼박이야. 이게 뭐 자기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예, 자기가 잘못했던 행정행위를 예.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하자를 치유할 예. 기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자는 굳어지는 확정적인 거야. 확정이 사실이 되는 되니까. 거지. 예. 이게 좆되는 거야 이제. 그럼요. 자기가 특정 기간에 특정 업무를 하도록 있을 그 권한 기간 안에 예.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예. 하자 치유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예. 그 권한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거의 뭐 기수 확정이다 이렇게 보면 그럴 되겠습니다. 때는 이제 바로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길거리에서 시민에 의해 체포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저는 몰랐는데 우리 오창희 국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네. 범죄자가 있다? 네. 그냥 경찰 아니어도 수사기관 그렇습니다. 종사자가 아니어도 탁 붙잡고 네. 연락해서 잡아가라고 예. 체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체포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이런 예. 얘기인데 여러분 최상목 보면 앞으로 붙잡아서 걸리기만 해. 걸리면 전화로 이렇게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예. 초유의 일입니다. 헌재 법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네. 즉시 이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이걸 어기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뭐 이게 지금 워낙에 우리가 지금 내란을 많이 겪잖아요. 네네. 윤석열이가 처음 일으킨 내란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기현 판사가 했던 법으로 일으켰던 범란 저는 그 윤석열 석방 관련해서요. 그렇게도 봅니다만 네. 최상목이도 역시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헌재라는 또 하나의 헌법 기관을 내 권한을 사실은 무력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것도 내란이에요, 제가 볼 그 때는. 내란이죠, 당연히. 예. 자, 최상목이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예.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음. 바로바로 탄핵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최상목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게 좀 어,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세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다음은 이주호인데다가 예. 그리고 그래도 경제부처의 수장이라면은 네. 뭐 좀 실용적으로 생각도 하겠지. 네. 또 그래서 또 국민들의 뜨거운 윤석열 탄핵 열기도 봤을 테니까 네. 정상적인 그 대행 업무를 하겠지. 근데 9번이나 거부권 그러면요. 행사하고 이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거 하는 족족 다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뭐 이건 그 쉽게 말하면 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서 어쩌면 뭐 윤석열보다 지금 더 해요. 오히려 영혼은 그쪽 다 팔았기 때문에 네. 뭐
인정사정 볼 거 없고 뭐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거부권 다 행사하면서 이게 예. 단단히 약점 잡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내란숙의 윤석열 그리고 주요 임무 종사자 최상목 뭐 거의 이 콤비기 때문에 공동운명죄로 묶였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네. 윤석열이가 내란을 하면서 뭐 쪽지를 줬는데 쪽지가 아니라 A4 용지래요. 예. 쪽지하고 A4 용지는 다르지 크기가. 정확하게 하면 주 임무 지시서 같은 거죠. 지시서 이 정도 크기를 이제 줬는데 예. 거기에는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구 예. 구성에 관한 거고 이후에 2개 회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 F4 회의하고 예. 그리고 기재부 그 참모들하고의 회의. 예. 여기서 대통령이 지시한 걸 갖고 논의하는 순간 이제 내란 중요 임무 가담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는 이거 보고 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아서 줬다. 넣었다. 차관보한테 줬다. 야이씨 이걸 말이라고 하냐? 이걸 믿으라고 하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네. 그 사람들 입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뻥을 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대행 빨리 벗으시고 이제 수사 예. 받으셔야지. 예. 그리고 그 그 임무도 사실은 다른 어떤 얘기보다도 너무나 중차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뭐 MBC를 단전 단수해라.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언론 기관에 대한 이거는 뭐 완전히 무력화 시도니까. 그거는 이 헌법상 그렇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당연히 이것도 내란입니다만은 예. MBC가 헌법 기관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상목이가 수행한 거는요. 네.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국회로 그렇지. 들어가는 모든 예산을 끊어라. 헌법기관.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기재부가 네. 국회가 이제 예산 요청이 오면 달달이 끊어가지고 이번에 너네 월급 얼마야, 올게 얼마 이렇게 끊어주거든요. 근데 그걸 멈춘다? 그럼 국회가 살짝 멈추는 거, 국회 모든 직원들이 실직 상태에 준하는 지금 난리통에 빠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할 수 있게 준비해라. 이거는요 국회 무력화 앤드 헌법에 없는 새로운 기구 창설. 더구나 국민과 이쪽으로 헌법에서 위임받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다른 식의 내란 행위도 다 중하지만 그거와 비교해서는 가장 중요한 내란의 핵심적인 일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쪽지는요. 예. 야, 이거 정말 참 최상목의 죄가 너무나 큰데 네. 그 최상목 같이 살아보지 못해가지고 엘리트로서 양지만 걸어본 삶을 살아보지 않아서 네. 모르겠는데 최상목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두려운 상태라고 봅니다. 나는 아예 윤석열 정권과 손잡지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 이전에 박근혜하고도 손잡지 않았을 것 같고 네. 거기 들어가봐야 진짜 범죄 따까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네. 나의 자신의 명예, 내 인생의 소중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추정컨대는 네. 사실은 뭐 학교 때 공부 좀 잘했나 봐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게 너무 싫어요. 공부 잘했으면 어쩌라고. 예. 그게 뭐 대단한 명예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네. 학별 사회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렇긴 한데 네. 공부를 잘했다 쳐요. 예. 서울법대 잘 갔다 쳐요. 예. 그래서 뭐 행시도 잘 붙었다고 칩니다. 네. 소위 말하는 뭐 천재 타이틀 공무원을 달고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 때 그 국정농단, 뭐 미르재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등에 휘말려 가지고 어쨌거나 거기서 공무원 캐리어가 끝납니다. 예, 끝나요. 그러면 거기서 자, 잠깐요. 예. 저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속보? 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선고일 브리핑실 이용 취재 신청을 서울 외신기자클럽에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은 선고가 없어요. 확실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브리핑실에 출입하여 취재할 서울 외신기자클럽 회원의 신청을 사전에 받으려고 하는데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사무국으로 이메일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지금 네. 방금 발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내일은 아니네 또. 일단 내일은 아니고 예. 일단은 외신기자클럽에다가 뭐 한두 달 뒤에 발표할 걸 미리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임박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또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네. 서울 외신기자클럽에다가 헌법재판소가 공문을 보냈는데 윤석열 탄핵 선고일 브리핑실 이용 취재 신청을 받으니까 내일 오전 10시까지 헌법재판소에 신청해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헌법재판소가 서울 외신기자클럽에다 보냈다는 겁니다. 네. 내일은 아니고 임박은 했다. 임박했다. 예, 그래요.
뭐 저는 이런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지 네. 막 어디서 받은 걸 받아가지고 여러분 뭐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러진 않아요.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때 캐리어가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걸어왔던 그 뭐 영광스러운 어떤 막 이런 거에 비해서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나니까 예. 아, 누가 나를 좀 구해줄 사람 없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이가 예. 쉽게 말하면 제야에서 이제 캐리어가 끝난 최상목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옳다구나 여기가 내 다시 컴백할 수 있는 동아줄이구나 이렇게 부여잡고 네. 충성을 다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상목이 반드시 응징받을 거다. 너 진짜 네. 이렇게 기회주의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좀 개망신을 당하고 무너지는지를 이 역사가 보여줄 거야 이제. 그렇죠.